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몇 주 동안 우리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좀 소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확산된 원인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네. 좀 부적절하거나 또 지나치게 시민들 개인에게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르스 확산 원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이런 것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르스 사태가 점차 이제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이 메르스 확산의 원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WHO랑 공동조사한 거니까요. 첫 번째 요인으로 얘기된 것이 발생 초기의 경우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의료진이 이 질병에 익숙치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호흡기 질환 증상 그 환자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잠재적인 원인으로 그걸 보아야 되는데 한국의 의료진이 메르스를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감염을 의심하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첫 번째 요인으로 들었고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병원의 경우에 감염 예방 통제 조치가 최적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런 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또 응급실이 너무 또 붐볐고 다인병실에서 여러 명의 환자들이 지냈던 것 이런 것에도 일부 요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문제는 다음 요인들인데요. 세 번째로 꼽은 것은 한국 사회의 그런 특정 관습과 관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군데의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 쇼핑 관행이나 그리고 또 여러 친구나 가족들이 환자와 함께 그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꼽았던 것이죠. 예,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게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 이거란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정확하게 원인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 그것이 아무래도 지난 13일에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의 그런 시행착오나 은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확실히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WHO와 공동조사 조사단에서 이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보도 이후에도 많은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로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WHO가 지적을 안 했다 해서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른바 의사 쇼핑과 문병 문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원인이다, 식의 지적만 있었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런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성찰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지인들의 문병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요인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일리 있는 지적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병 문화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랬습니다. 이 문병 문화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시스템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문병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응급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원하기 전 바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제 바로 입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응급실이 생사를 넘나드는 가장 위급한 공간인데 일종의 입원 대기실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문제되게 하는 거 그런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장기간에 거기서 문병을 하고 장기간 대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쟁으로 치자면 포탄이 날아드는 최전방에서 부모님들이 면회를 와서 어떻게 보면 도시락 전해주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단 메르스뿐만 아니라 슈퍼박테리아 문제도 이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또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전문적인 간병인 등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가 15에서 20명으로 미국의 4배 그리고 일본보다 3배가 좀 많습니다. 즉 불가피한 현실을 만들어 놓고 환자 가족들이 문병 온 것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가 워낙 다른 나라와 다른 상황이 많으니까 원인을 찾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WHO의 조사 내용은 단지 원인에 대해서만
수학 계산적 이분법적으로 그냥 원인만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꼽는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WHO와 우리나라의 그런 합동평가단의 그런 일주일간의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메르스 발생 초기에 그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되지 않은 점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이 마치 우리나라 병원 문화의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거론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좀 희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구조의 문제와 어떻게 보면 문화, 우리의 생활이죠. 그런 문제를 모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구조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메르스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서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앞으로 좀 메르스가 진정이 되고 네. 그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시민들의 병원 문화나 이런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좀 언론이 적극적으로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자원 관리용 4대강이나 뭐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계속되는 재난에서 사실 정부의 뚜렷한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도 일단 언론의 그 중요한 책임이고 예. 오늘 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메르스 최초 이제 감염자였죠. 그분이 사실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호흡 예. 곤란으로 그랬다. 근데 이제까지 언론 보도들을 보면 굉장히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얘기한다거나 예.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부러 메르스를 확산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네. 알고 보니까 사실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그런 예.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르스의 피해자들을 마치 어떤 확산의 가해자로 보는 네. 그런 프레임으로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양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도 좀 언론이 주의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내용들 이 지적을 따끔하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문제나 뭐 재난 상황, 사건 보도에 있어서 정확한 취재와 검증으로 원인과 과정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